간혹 이러한 친권 행사 정지 처분 가능성을 과장해서 불안과 공포에 빠진 부모를 고액으로 선임한 후에 일반적인 상담 위탁 처분 나오면 변호사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안타깝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제가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제가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다고 잘라 말하는 사건 유형이 하나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럴 땐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냐면요, 바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행위자가 특별히 보호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서 직장에서 징계받는 상황이 없는 경우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형사수사 절차 중 학대 사건에만 있는 특별한 절차, 즉 보호사건 송치 결정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검사가 이 결정을 해준다는 건 쉽게 말해서, 자, 이건 내가 전과를 올리려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안이 좀 약한 것도 사실이니 교육 좀 받고 끝나는 걸로 해드릴게 라고 한 겁니다. 혜택을 준 거죠. 이렇게 보호사건 송치 결정까지 받고 나서도 엄청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상담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것은 일단은 혜택을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전과는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 내가 꼭 무혐의를 받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법원 판사님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 무혐의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억지로 처분 내리는 판사님은 안 계십니다. 불처분 결정하고 검찰로 재송치 처분하죠. 다시 형사 절차로 가서 검사한테 무혐의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가정법원 처분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다시 형사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무혐의가 날지 전과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무혐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보통은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의미의 불처분 결정을 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법원에서 대부분 학대 방지 교육이나 상담 위탁 처분을 하는데 불처분 결정은 그런 조치도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저는 상담자분들께 왜 불처분 결정을 원하시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상담자가 불처분 외에 일반적인 교육 처분을 받게 되면 감내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다면 그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불처분 필요성을 가정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형적인 것이 직장 내 징계 처분입니다. 공무원이나 보육교사 등 일정한 직업군은 학대 사건 결과가 직장이나 자격증을 관리하는 지자체로 기관 통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등 징계를 당하거나 자격증 정지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안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굳이 이러한 추가 징계까지 강요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재판부가 생각하면 후속 징계 양정을 고려해서 불처분 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을 훈육하다가 학대 사건으로 비화되었는데 이 일로 다니던 직장에서 견책을 당할 위험에 빠진 공무원이나 교직에 있는 학부모가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가정법원 재판에 개입하는 편입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변호사가 도움을 주더라도 가정법원 처분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담자는 저한테 불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직장을 다니는데 학대 방지 교육을 40시간이나 받으려면 피같이 소중한 연차를 쓸 수밖에 없는데 연차가 너무 아깝다 라고 하더군요. 이런 이유가 판사한테 통할까요? 말 안 해도 아실 테니 이하 생략합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학대가 문제되고 보호사건으로 오신 분들 중에 친권 행사 정지 같은 극단적인 처분을 당할까봐 걱정돼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같이 살펴보고 그러한 친권 관련 처분까지 당할 수 있을지 의논해 드리긴 합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예외적이라는 점을 항상 설명해 드리는 편입니다. 간혹 이러한 친권 행사 정지 처분 가능성을 과장해서 불안과 공포에 빠진 부모를 고액으로 선임한 후에 일반적인 상담 위탁 처분 나오면 변호사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안타깝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부모님들도 반드시 이러한 절차들을 아시고 변호사 선임 시 신중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